여러분, 부동산이 서울 회군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화도 회군이 아니고요. 서울이 부동산 값이 엄청 오르다가 규제를 마구 때리니까, 그죠? 이게 지방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지방 집값이 쭉쭉쭉쭉, 쉽게 말하면 규제 외 지역으로 파급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의 집값, 광주의 집값, 대구의 집값, 대전의 집값까지도 막 올렸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규제의 끝판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하는 아주 엄청난 규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초유의 사상 초유의 토지거래 허가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잠실동이나 서울의 잠실동입니다.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대치동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마저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마저도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서울이 지금 거의 몇 주 동안이었어요. 거의 한 3개월가량 0%의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3개월가량. 그러니까 8월 한 두째 주부터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까지 한 3개월가량 강남 4구가 0%로 보합을 유지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부터 조금 오르던 것이 12월 둘째 주에는 0.06을 기록했습니다. 0.06.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송파구가 0.08을 기록했거든요. 0.08.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게 송파구가 0.08이 올랐다. 이게 잠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실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다 강남구도 0.05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강남구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양쪽에도 점하고 있는데 그곳의 집값이 지금 쭉쭉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8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은 무조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제곱미터. 이렇게 되면 관할구청이라는 게 정부잖아요. 지방정부잖아요. 계획투자도 아예 불가능하고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떨어진다. 실제로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가격도 조금의 조정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잠실, 대치, 삼성, 청담동은요. 이게 6월 달에 거래가 562건이었어요. 562건. 그런데 7월 달 되니까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나서거든요. 65건. 8월은 40건. 9월도 40건이에요. 10월도 33건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점점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사실 지난 6월 이후로 7월, 8월, 9월, 10월 거래량을 다 합쳐도 178건밖에 안 돼요. 6월 달에 562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11월 들어서. 지금 11월 들어서 93건까지 올라갔습니다. 93건. 예. 그만큼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곳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것도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93건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고기한이 30일입니다. 30일. 한 달 동안에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열흘가량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열흘가량이 남았으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100건이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결국은 정부의 규제, 24번의 규제 이거 다 실패했다.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마저도 집값이 오른다. 결국은 서울 회군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끝판왕 규제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거래만 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격도.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함보 미도맨션 2 전용 84제곱미터 2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종전에 24억 2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3천만 원 올랐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의 엘스 전용 119제곱미터 2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0억 거래에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30억 거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178제곱미터 12층입니다. 지난 9일에 3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예, 종전에 39억에 기록됐는데 5천만 원 더 올라갔죠. 잠실 리센츠 59제곱미터요. 지금 1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천만 원이나 더 올라갔어요. 8천만 원이. 야, 참 여러분 시장이 진짜 혼란스럽죠. 엄청난 규제를 때리는데도 그 규제가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문제는요. 앞으로도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자가 내놓는 사람이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파는 사람이 배짱을 부린다는 뜻은 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게 한국 부동산원 여기서 나온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 지수를 보면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103.7입니다. 기준치가 100이거든요. 예. 100일 때 이게 한국 부동산원의 어떤 지표는 굉장히 낮아요. 어쨌든 뭐 이게 정부가 한국 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낮다는 이야기, 뭐 통계를 조작한다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일단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지표 중에서는 한국 부동산원에서조차도 굉장히 높습니다. 100일 때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3.7이면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KB부동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KB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이 매도자 우위 지수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190대인가요? 예, 190대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전망하는 것조차도 지금 예,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전세값이 쭉쭉 올라가면서 오히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다급해졌고. 당연히 매수 문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로 내놓는 거예요. 신고가로 내놓으면서 예,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조차도 이렇게
역풍선 효과가 올 정도로 이제는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서울로 왔으니까 이게 역풍선 효과예요. 이렇게 되면 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규제를. 여러분 여기서 또 규제할 게 있을까요? 저는 규제할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뭐 전국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정부가 이제는 팔아라 사라 토지거래를 허가해주는 그야말로 정부가 그 기능을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분명히 공급인데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도 지금 공공임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가는 지금 부동산은 시중에 돈 많죠. 금리가 0.5%로 기준금리가 싸죠. 여기다가 지방 대비 상대적으로 서울이 좀 싸졌다는 느낌까지 들죠. 왜? 지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싸니까. 참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는데 왜 그거를 모르는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